자, 해냈습니다. 자각몽을 꾼 거예요. 꿈을 꾸는 동안 갑자기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마법을 부리거나 생각만으로도 물건을 옮길 수도 있고 나는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작은 구름 위에 앉아서 물고기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멋지네요.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꿈의 세계가 아무리 엄청나게 보일지라도 조심해야 할 것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집에 있지만 꿈을 꾸고 있는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뒤에 길이 있고 우거진 숲으로 이어져 있네요. 그리고 이 집은 낡았지만 매우 깔끔하고 깨끗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긴 복도에 서 있고 왼쪽에는 아름답고 복고풍으로 보이는 거실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햇빛이 커튼 사이로 부드럽게 비치는데 정말 마법과도 같습니다. 빨간 빈티지 소파, 두꺼운 녹색 양탄자, 커피 테이블, 큰 책장 2개, 구석에 있는 낡은 피아노, 창문 근처에는 식물도 있네요. 사는 사람이 없으면 물은 누가 주죠? 신경 쓰지 마세요. 피아노 바로 옆에 세워진 이 거울 좀 보세요. 천천히 한 발자국씩 무엇을 보게 될지 궁금해하며 그쪽으로 걸어가 봅니다. 그리고 잠깐만요. 자각몽의 첫 번째 규칙은 여러분이 너무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활동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울은 꽤 다르거나 왜곡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 누가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거나 손이 비정상적으로 길거나 얼굴을 알아볼 수 없거나 뒤에 누군가가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될까요? 꿈속의 거울은 분명히 이런 장면을 확인할 수 있는 최악의 방법이에요. 그러니 이런 유혹은 뿌리치도록 하세요. 일단 자각몽의 전문가가 되면 시도해 볼 수도 있겠지만요. 다른 것들을 확인하면서 넘어가 보죠.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이게 꿈이라면 진짜 몸은 어디 있는 거죠? 아니요,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집중력을 잃으면 집이 사라지고 깨어날 거예요. 일단 자각몽에 빠지면 주변 환경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밖에 다른 것, 특히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을 생각한다면 안녕히 가세요. 운이 좋으면 다음에 만나요. 자, 여러분은 여전히 집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몸이 아닌 거실에 있는 물건에 집중합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몇 가지를 더 확인해보죠. 잠깐, 멈추세요. 여러분은 갑자기 자신이 소름 끼치는 낡은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긴 왜 들어온 걸까요? 무슨 생각이었죠?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네요. 만약 누군가 여기 산다면요? 지금까지는 거실까지만 들어왔잖아요. 돌아서 복도로 돌아갑니다. 들어온 문은 그대로 있지만 저쪽에 나무 계단이 있네요. 그 계단이 어디로 이어졌는지는 보기 어려울 거예요. 날이 갑자기 어두워진 건가요? 해가 진 거예요? 머릿속에 가장 큰 두려움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뱀이 쉿쉿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공룡처럼 거대한 동물의 소리인 걸까요? 으악, 여기 닭도 있는 거예요? 모든 공포의 대상이 여기 모두 모여 있어요.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당황해서 돌아서서 도망칩니다. 이런, 문이 사라졌어요. 한 발짝만 발을 내디뎠는데 바닥이 뚫린 구덩이에 빠져버렸어요. 덕분에 저는 여기도 피할 수 있겠네요. 자신을 두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것들에 대해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는 공포의 시나리오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꿈을 통제하는 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이며 이 잠재의식은 모든 억압된 두려움을 알고 있어요. 작은 디테일 하나가 빠르게 증폭되어 멋진 자각몽을 악몽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꿈에서 깨거나요.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요. 자, 집안의 멋진 것들에 초점을 맞춰보죠. 어둠은 사라졌어요. 문도 돌아왔네요. 이제 밖으로 나가서 큰 길로 나가봅시다. 날씨 참 좋네요. 고등학교 때 친구 아닌가요? 잘 됐네요. 요전날 저 친구에 대한 생각을 했잖아요. 수다를 떨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거기 멈추세요. 자각몽의 경우 실제의 장소나 사람은 적게 등장할수록 좋습니다. 자각몽은 여러분이 모든 것이 진짜라고 느끼게 할 수 있거든요. 깨어나서 그 사람과 실제로 대화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잠재의식은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자각몽은 가짜 기억을 만들 수 있고 이는 모든 종류의 현실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집, 길, 그 옆에 있는 울창한 숲까지. 근데 갑자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시나요? 당연하죠. 길이는 보통 저렇게 키가 크지 않아요.
여러분도 보통 위쪽 나뭇가지의 사과를 따기 위해 날아오를 수 없고요. 그리고 코끼리는 멋진 목걸이와 귀걸이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꿈나라에는 어떤 한계도 없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동안은 즐겨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지루한 꿈속으로 다시 돌아가 알람이 울리기 전까지 푹 잠을 자겠죠? 아니면 악몽에 자각몽을 꾸기도 합니다. 동어 반복이려나요? 만약 너무 흥분한다면 자각몽은 아주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네, 자각몽은 최고의 VR 시뮬레이션과도 같죠? 그러니까 끝까지 해내고 싶을 거예요. 물론 날 수도 있고 엄청난 폭포도 볼 수 있고 마법도 부리고 무지개를 타고 내려가고 코코넛과 야자수가 가득한 낙원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그런 일을 바로 시작하기 전에 긴장을 풀고 꿈을 진정시켜보세요. 길, 집, 초원처럼 평범한 것들부터 천천히 시작해보자고요. 우와, 저기 귀엽고 작은 토끼와 사슴 한 마리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꿈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깨지 않고 모든 미친 짓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숙련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놀라운 경험이 되어야지 꿈이 그저 따분하거나 실망스럽거나 너무 빨리 끝나길 바라진 않을 거예요. 그건 정말 최악이죠? 하지만 또한 계속 움직여야 해요. 목적 없이 돌아다니지는 마세요. 숲, 길, 집 등 처음에는 모두 흥미로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더 재미있는 것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세요. 자각몽에서는 시간이 실제보다 더 느리게 갑니다. 그러니 시간을 잘 쓰세요. 꿈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너무 애쓰지는 마세요. 일단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놀라움을 경험해보세요. 잠재의식의 어두운 구석에 숨겨져 있던 공포증은 아니길 바랄게요. 꿈에서 계속 눈을 뜨고 있으세요. 꿈속의 모든 경이로운 장면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눈을 많이 감는 것은 빨리 깨고 싶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나쁜 꿈에 갇혀서 그 무서운 생명체들을 사라지게 할 수 없을 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좋은 곳에 있다면 아니겠죠? 자각몽이나 규칙적인 꿈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꿈은 모두 렘수면 단계에서 일어납니다. 비렘수면에서는 눈의 움직임, 심박수, 뇌파가 점점 느려집니다. 그러다 쾅! 렘수면이 돌아오면 뇌는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죠. 자각몽은 세계의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최소 한 번은 경험해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꿈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나쁜 일은 아닐 수도 있어요.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안다면 사람들은 현실을 차단해버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거기 있을 때는 버킷리스트에 있는 건 모두 해보세요. 하늘을 나는 건 어때요? 높은 산 꼭대기에 있고 두터운 솜털구름이 주위에 있습니다. 땅이 어디죠? 아래를 봅니다. 우와, 꿈에서는 고소공포증이 없네요. 아드레날린이 온몸을 통해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집니다. 그럼 이제 점프를 하고 날개를 펼쳐보세요. 그나저나 이제 날개도 생기셨답니다. 아니면 저처럼 바다 깊은 곳을 헤엄치고 싶다면요. 작은 배를 위에서 심호흡을 몇 번 하고 맑은 공기가 폐에 차는 걸 느껴보세요. 마지막 숨을 들이마시면서 몸을 웅크리고 점프! 가장 좋은 건 꿈을 꾸고 있을 때는 소금물 때문에 눈이 따가워지지 않는다는 거죠.